네, 안녕하십니까. 땅짚고 직톡입니다. 어려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쉽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고요. 조하림 세희생물회계 대표 생사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아림 배우입니다. 선생님, 요즘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상담도 증여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통계치 뭐 실제로 신고하는 그 건수 집계로 봐도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증여는 이제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부동산이 지금 얼마인지 이걸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세법에서 이 자기가 가진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죠? 네. 부동산 여러 가지 가격을 가지고 있죠. 뭐 호가, 시가, 감정가, 뭐 공시지가, 기준시가 뭐 여러 개를 뭐 그렇게 많이들 불러요. 근데 세법상에는 당연히 이제 정의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가장 큰 대원칙은 시가로 평가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에 대한 이 정의는 뭐 저도 정확하게 다 외우진 못하는데 불특정 다수자 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래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제 단독 부동산, 소위 말하는 뭐 꼬마 빌딩, 뭐 이런 단독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없죠. 내가 거래를 안 하는 거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 시가라는 것이 어쨌든 거래가 되는 가격을 말하는 건데, 거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죠? 거래가 안 되더라도 시가는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가의 정의에 매매가, 수용가, 공매가, 경매가, 이건 사실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가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고, 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래서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직접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의뢰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평가 금액은 형성이 돼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면 보통 금융기관에서는 이 담보력에 대한 평가를 해야죠.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증된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본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담보력이 얼마인지를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감정평가 금액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같이 거래가 많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꼭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시세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 시가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매매가액, 공매가격 이런 것들은 내 부동산을 보통은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매매 사례가액이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옆집은 거의 대부분 평수가 비슷하죠. 뭐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부동산이 그 호수가 거래가 됐다고 하면 그 거래가 된 금액이 내가 가진 부동산과 거의 유사한 부동산이 거래가 됐다고 해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격을 땡겨와서 내가 가진 부동산의 시가로 보통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 사례가액을 확인을 하실 때 공동주택에는 조금 더 규정이 명확하게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이 공동주택도 뭐 사실 판단에 따라서 비슷한 부동산은 뭐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가액 기준 그리고 면적 기준이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지 내에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거래가 됐던 부동산의 공동주택 가격의 가격 차이가 5%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5% 이상 범위가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제 대단지가 아니라 조금 작은 단지, 소위 말하는 뭐 빌라 같은 좀 작은 단지에 공동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 사례가액이 아니라 시가가 없는 경우로 매매 사례가액이 없어서 시가로 평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유사 매매 사례를 가지고 금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거래 자체가 상당히 좀 오래된 거래라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가로 보는 아까 뭐 매매
경매, 공매, 감정가액 그리고 매매 사례가액까지도 이런 시가로 볼 수 있는 그 가액들이 증여일 전 6개월과 후 3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법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참고할 만한 시가 거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시가가 없으면 세법은 이제 기준 시가라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기준 시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파트 네.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네. 이 기준 시가는 부동산의 종류별로 조금 다른 걸 써요.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가격,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 시가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하는 게 부동산 평가, 세법상 증여재산 평가를 가장 낮게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이 기준 시가와 이 시가에 대한 차이가 대략 한 얼마 정도 나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뭐 꼬마 부동산 네. 정도, 꼬마 빌딩 정도 되는 거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 경우에는 3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파트는 요즘 최근에 발표됐던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제가 지금 실무를 하면서 봤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50% 오른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1년 만에 50%. 그렇죠. 네, 작년 대비 50% 올랐죠.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이 시가 반영률이 거의 한 뭐 80%, 그러니까 갭 차이가 한 20% 정도밖에 안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일반 부동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갭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데는 뭐 절반 정도까지, 50% 정도까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증여세를 좀 절세를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평가를 시가 평가가 아니라 기준 시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게 합법적인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많은 그 용어들이 나왔는데 네, 한번 네.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이 평가라는 게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정의에 충족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조금 이제 혼자 하시기엔 벅찰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부동산의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 평가입니다. 시가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시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거래가 됐다면 그 거래가 된 금액을 당연히 시가로 쓰는 거고요. 그 기간은 전 2년과 후 최장 10개월 요 사이 기간 내에 시가가 있으면 다 땡겨서 쓸 수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원칙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곳을 거치면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간적인 요건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전 2년과 후 9개월, 후 최장 10개월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실 것 같고요. 시가가 없는 경우에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해서 훨씬 시가보다는 낮게 내가 평가를 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감정평가 말씀드렸잖아요. 증여를 받으시면 부동산 증여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또다시 마련을 좀 하셔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보통 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 증여세를 납부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대출을 받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이 감정을 받더라도 증여세를 최대한 좀 늦게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늦게 납부를 하시고 최소 9개월 혹은 10개월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대출을 받으셔서 나머지 금액을 충당을 하셔야 다시 시가로 평가가 돼서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여세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